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네. 혹시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품을 사는 이유요. 네. 특별한 것을 갖고 싶다는 마음, 또 여기에 돋보이고 싶은 마음의 희소성까지 뭐 이런 이유들 때문 아니겠어요? 네, 혹시 그렇다면 최은정 아나운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명품을 사곤 하나요? 예, 저도 명품 한두 개쯤은 있죠. 근데 네. 제가 명품을 사는 이유는요. 좀 이 물건은 오래 두고 아끼면서 보관하고 싶다, 지속적으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거든요. 뭐 간혹이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네. 강동석 아나운서는 사람들이 왜 명품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이유긴 한데요. 멋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명품을 하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자기들도 명품을 사게 된다면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에 명품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럼 강동석 아나운서는 다소 과소비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어요. 그럼 강동석 아나운서는 네. 명품 하나도 없으세요? 저는 명품이 없죠. 예. 제가 명품이기 때문에. 아, 예. 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 여성들은 각각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여성들은 가방과 또 구두를 통해서 예. 남성들은 시계와 차를 통해서 자신들의 개성과 또 만족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 이 같은 심리 때문에서인지 자동차 업계에서도 스페셜 에디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관련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성능과 디자인은 기본, 세계적인 명품 오디오 시스템과 유명 디자이너의 콜라보레이션까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이자 감성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 특히 개성과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20, 30대 운전자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자동차를 꿈꾸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자동차 업계에서도 스페셜 에디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명품 오디오 시스템을 장착한 SM5 스페셜 에디션 차량을 선보였는데요. 어떤 디자인과 사운드로 무장했는지 경제알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동차 안에서 음악 듣는 거 참 즐기는 편인데요. 명품 오디오로 듣는 음악과 사운드는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리포터 김혜영 씨가 SM5 보스 스페셜 에디션을 직접 시승해보고 오셨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피커 마니아라면 익숙한 브랜드긴 할 텐데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브랜드입니까? 네, 보스는 MIT 공대 교수가 직접 설립한 세계적인 음향기기 전문 브랜드입니다. 보스의 음향 시스템은 각 차량에 맞게 최상의 음질을 차량 엔지니어들과 함께 개발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벤츠와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등 최고급 프리미엄 차량에만 장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예, 음악과 사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층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르노 삼성차의 스페셜 에디션이죠. SM5 보스 스페셜 에디션 과연 어떤 매력을 담고 있을지 김영 리포터의 차 시승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알약의 김혜영입니다. 여러분들도 차에서 음악 듣는 거 다들 좋아하시죠? 르노 삼성이 사운드와 음악을 좋아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명품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된 SM5 보스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과연 기존의 SM5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외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의 깔끔한 컨셉으로 디자인된 SM5 보스 스페셜 에디션. 기본적으로 차량 내외부에 보스사의 엠블렘과 로고를 넣은 것이 눈에 띄는데요. 세계적인 명품 오디오를 장착했다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기존의 SM5보다 한층 더 스타일을 살렸는데요. 차의 옆모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휠의 경우 18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갔는데요. 블랙 컬러의 아웃사이드 미러까지 장착해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지붕에서 앞뒤로 흐르는 유연한 곡선과 번호판과 백미러의 디자인까지 섬세하게 신경 쓴 SM5 보스 스페셜 에디션. 이제 내부가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직접 타보겠습니다. SM5 보스 스페셜 에디션, 이제 실내 공간을 둘러볼 건데요. 차체에 비해 활용성도 좋고 실내 공간 분위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외관처럼 자동차 내부 역시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 컨셉과 스페셜 에디션의 감각이 느껴지네요. 도어 인사이드 핸들과 대시보드 데코, 변속기 플레이트에 화이트 펄 컬러가 적용됐고 전반적으로 피아노 블랙 컬러를 사용해서 세련된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또한 내부 센터 패시아 하단부에도 보스사의 로고를 디자인해서 명품 사운드가 장착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급스러움인데요. 인테리어 디자인은 물론이고 시트를 포함한 각종 내장재들의 고급스러움은 스페셜 에디션에서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보스의 명품 사운드 시스템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프리미엄 차량에만 적용되는 명품 보스 사운드 시스템. 차량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차량 설계자들과 보스 엔지니어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나만의 콘서트장이다라는 광고 카피,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음역별로 세분화된 10개의 스피커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볼륨에 따라서 사운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1단계부터 최고까지 볼륨 높여서 사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 안에서 볼륨을 키우면 귀가 따갑다고 느껴지는데요. 소리를 키워도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귀가 편안하게 감싸이는 느낌입니다. 네, 제가 자리를 뒤쪽으로 옮겨봤는데요.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사운드는 아주 훌륭한데요. 뒷좌석에서도 프리미엄 사운드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좌석에 앉아도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이번 르노 삼성 SM5 보스 스페셜 에디션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 음악을 즐기고 생생한 사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전자라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부터 오디오 시스템, 버튼의 조작감과 재질은 한마디로 매끈하고 감각적인데요. 차체 자체도 조용하고 명품 오디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큰 인기를 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비와 가속력은 어떨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두 부분 중점적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연비, 살살 가속해가며 순간 연비를 체크해 봤는데요. 시속 80km에선 엔진 횟수는 1800에서 1900 rpm 정도고 순간 연비는 리터당 22km 정도입니다. 연비면에서는 국내 가솔린 2000cc 중형차 중 최고 연비 효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뛰어난 연비와 함께 시승감도 상쾌한데요. 다음은 가속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요. 무서울 정도로 속도가 잘 나갑니다. 그런데 차체에 흔들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연비도 좋아지고 파워도 증강됐네요. SM5 주행 특징은 편안함과 부드러움인데요. 엑셀과 달리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느낌은 전혀 과격하지 않고 매끄럽고 부드럽습니다. 시험삼아 급브레이크를 확 밟아봤는데요.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충격도 적은 편입니다. 네, 이제 코너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조심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중심을 잃지는 않았는데요. 차체가 자동으로 구부러졌다 펴지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의 SM5 보스 스페셜 에디션 어떤 느낌인지 다들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제가 SM5 보스 스페셜 에디션을 직접 타봤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연비 또한 좋은데요. 무엇보다 명품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됐다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국산 중형 세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명품 오디오 시스템과 만난 SM5. 음악과 사운드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디자인과 기술력을 넘어서서 고객의 감성까지 사로잡는 자동차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 활약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리포터 김혜영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차가 등장할 때마다 저도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마음이 설레이곤 하는데요. 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기름값 때문에 조금은 망설여지게 됩니다. 예, 동석 씨, 제가 네. 지난주에 간장료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네. 여기 소비는 물론이고 자동차를 보다 현명하고 실속 있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유가 시대, 값싸고 품질 좋은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주유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자리한 한 주유소. 월요일 오전부터 서비스 교육이 한창입니다.
높아진 기름값 때문에 씨름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곳 주유소는 질 높은 서비스에 무게를 맞췄습니다. 총 6단계 서비스를 기본으로 고객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4단계 부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성 서비스 멘트에서부터 차량 코드, 연비 코드를 해드리고 있어서 보다 더 안전하게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고 반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2만 원 이상 주유한 뒤 보너스 카드를 제시하면 응모할 수 있는 최신 영화 관람 서비스. 간단한 식사와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이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주유 시 적립과 할인이 되는 포인트도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GS M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GS 칼텍스, GS 리테일, GS 홈쇼핑에서 적립 사용이 가능하고 영화관, 외식, 쇼핑 등에서 더욱더 다양하게 적립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절약하고 싶다면 셀프 주유소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울 삼성동에 자리한 셀프 주유소. 자신이 직접 기름을 넣고 결제를 해야 하지만 저렴한 기름값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주유기 조작이 번거로울 것 같아 셀프 주유소를 꺼려하지만 사용법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은행의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듯 주유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원하는 금액을 먼저 결제합니다. 그런 뒤 주유기를 주유구에 넣고 레버를 당기기만 하면 주유기가 작동합니다. 초보 운전자의 경우 직원의 안내를 받아 편리하게 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유하기도 생각보다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도 주변보다 저렴하고. 주유와 함께 잠깐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고객 라운지도 눈에 띄는데요. 무료로 볼 수 있는 잡지와 컴퓨터 그리고 자판기까지 마련돼 있어 인근 직장인들이 즐겨 찾습니다. 간단한 조작 방법과 싼 가격, 편안한 서비스에 인기를 얻고 있는 셀프 주유소.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동차. 주유업계는 질 높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은 실속 있는 소비로 고유가 시대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고유가 시대,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제 셀프 주유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제 셀프 주유소가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예, 기름값을 적게 줄이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여기에 평상시 자동차 관리만 잘 해도 연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이 많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와 함께 기름 절약에 대한 상식에 대한 이야기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이니까 에어컨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달리는 게 오히려 창문을 열고 달리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뭐 에어컨 작동 안 하니까 연료가 적게 들겠지 하는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바람의 저항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면 에어컨을 시원하게 연료를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알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무조건 에어컨을 틀지 않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만으로 연료를 절약해야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그리고 말씀이시네요. 그 에어컨 작동할 때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타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 보통. 네. 저축하듯이 계단 밟듯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하세요. 4단부터 강하게 틀고 약하게 내려오는 것이 연료 절약이 덜 되고 차 안의 냉각 효과가 더 좋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강한 단수로부터 낮은 단수로 내려온다는 것이 에어컨 사용의 기본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중요한 정보 또 하나 얻어가는데요. 공기가 덜 찬 타이어는 연료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타이어 공기압을 꽉 채우고 다니는 것이 연료 절약에 좀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 요즘에 나오는 타이어들은 과학적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요.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공기압을 준수하십시오라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적정 공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더도 덜도 말고 적정한 공기압을 주입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만약 공기압이 부족하게 되거나 많게 되면 특히 여름철에는 도로 주행 중 지열이라든지 뜨거운 날씨에 의해서 타이어 과열 현상으로 인한 타이어 파열 현상이 발생이 돼요.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자동차 고장 원인 중 30%가 이 타이어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네. 여름철에는 적정 타이어 공기압을 준수하시고요. 나는 지난달에 타이어 공기압 맞췄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축구공, 농구공 보십시오. 사용 안 하고 두면 푹 공기압이 빠지죠. 자동차 타이어도 한 달에 1, 2%의 자연 손실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히 여름철에 장거리 주행하시기 전에 타이어 공기압 점검은 필수라는 것,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는 기본적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휴가 가기 전에 꼭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동차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면 연료 소비가 클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한 외신에서 이런 기사가 떴던데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연료를 아끼려면 뱃살 빼라. 예. 예. 사실 우리 트렁크에 불필요한 무게 20kg를 싣고 한국인 일일 평균 주행거리 50km를 달리게 되면 80cc까지 연료 소모를 더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한 6만에서 8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낭비도 있고 트렁크가 무겁게 되면 타이어에 손실도 발생이 돼요. 그래도 요즘에 뭐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엔진 무게를 줄이고 차체 무게를 줄이고 연비의 효율을 높이는 자동차 신기술이 동원되듯이 뒤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을 더는 자동차 다이어트는 자동차의 주행 효율성도 높이고 연료도 절약하는 방법이니까요. 뒤에 트렁크에 짐 실라고 있는 거지 왜 짐 안 실으면 트렁크가 뭐하냐, 이게 아닙니다. 예. 트렁크를 깨끗이 정리하면은 불필요한 짐으로 인한 냄새 제거는 물론 연료 절약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다이어트, 트렁크 불필요한 짐 없애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운전한 지 이제 1년이 채 안 돼서 오늘 이 시간에서 좀 많은 상식들을 얻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연료 소모에 좋지 않은 습관으로 보통 급출발, 급정거, 또 급가속 이런 것들을 꼽잖아요.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연료 소모에 좀 안 좋은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인 운전자들이 운전 참 잘합니다. 네. 그런데 참 조급 운전, 좀 급해요. 뭐 급차선 변경에 급제동, 급가속, 급출발을 잘해요. 그런데 이 급가속을 한 번 할 때마다 자동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10cc까지도 연료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가속 페달을 깊게 밟게 되면은.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연료를 가장 절약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상급 운전을 자제하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급가속, 급제동, 급출발을 하지 않고 이 경제 속도를 즐겨야 돼요. 경제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경소형 차는 60km, 중형차는 70km, 대형 승용차는 80km가 자신의 표시 연비의 2배가 나와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야, 엔진이 참 조용하고 내 차가 참 얌전하게 잘 간다라는 느낌, 그게 경제 속도예요. 이 경제 속도를 즐기고 3급 운전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평생 동안 이러한 과속, 상급 운전 비용이 약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왜 4천만 원이냐? 평생 유류 비용이 약 2억 원이거든요. 이런 과속을 하지 않고 조급 운전을 하지 않고 경제 속도를 준수하면 20% 연료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억 원의 20%는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이 제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아니겠습니까? 예. 사고도 줄이고 부자도 되고 얼마나 좋은 웰빙 운전입니까? 네, 좋은 습관이 돈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요. 참 흥미로운데요. 예. 최근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유사 휘발유가 다시 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사 휘발유 썼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유사 휘발유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가짜라고 보면 돼요. 정상적인 유통 과정에 의해서 정상적인 제조에 의해서 판매되는 이런 연료가 아니라 뭐 잘 아시죠? 길가다가 팔고 구석진 곳에서 팔고 뭐 깡통으로 팔고 하는 이 가짜 휘발유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식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름철에 음식을 잘못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듯이 자동차도 식중독에 걸리는 거죠. 즉 완전 연소가 안 되는 거예요. 불완전 연소가 되다 보니까 엔진의 마모 또 배출가스의 유독성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휘발유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득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의 손실과 연료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에서 조금 남고 뒤에서 크게
손해보는 격이 되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첨가제 같은 것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이 자동차의 경유자동차 세탄가, 휘발유 같은 경우에 옥탄가를 높여서 폭발성을 좀 좋게 하기 때문에 연소의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연비를 높여주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인증을 받은 그러한 제품은 잘 사용하면 좀 보약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고급 휘발유와 고급 엔진 오일을 넣는 것이 연비 절감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 나오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 옥탄가가 높은 편이에요. 고급 휘발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뭐 고급 휘발유를 넣을 필요는 없고 고급 엔진 오일 같은 경우 요즘 합성유라고 해서 좀 첨가를 좀 잘한 이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내가 장거리도 많이 뛰고 또 정체된 도로를 많이 간다면 그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자동차. 고유가 시대라고는 하지만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름 절약 노하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 차원에서 특히 환경부에서 친환경 운전 10가지 방법이 지금 대국민 홍보 캠페인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여름철에 에어컨 틀어놓고 공회전 한참 하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다라는 생각 하시게 되는데 연료 낭비의 가장 큰 원인이 이 공회전입니다. 특히 에어컨을 켜고 공회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내리막을 내려갈 때 불필요하게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70km 이상에서는 1500rpm 이상에서는 연료 공급이 차단되는 퓨얼컷 기능이 작동돼요. 그러면 공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갈 때 이 퓨얼컷 기능, 내리막길에 불필요한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타력 주행을 잘하면 10% 정도까지 연료 절약할 수 있어요. 저는 고속도로 통행료요 50% 할인받습니다. 그것은 왜 할인받냐? 이 내리막길 불필요한 가속 페달 밟지 않기를 통해서 공짜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속도를 즐기면 이 경제 속도는 안전 속도고 안전 속도는 사고가 없는 행복 속도입니다. 이 여름도 행복 속도와 함께 경제 속도 참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네, 함께 우리 경제 속도 한번 달려보시죠. 예. 고유가 시대에 기름을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은요.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에코 드라이빙. 알면서도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인데요.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정지 상태에서는 기어를 중립으로 두었을 때 연료를 10%에서 30%가량 줄일 수 있고 또 연간 100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트렁크에 있는 짐은 줄이고 연료 주입 시에 기름을 절반 정도만 채우는 것이 안전운전법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활 속 여러 경제에 관한 궁금증들 있으시죠? 경제알약 트위터를 통해 남겨주시면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ut I come, baby, just to let me down.